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투자를 했을 때는 세금이 0원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저런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대단하죠. 무조건 해야죠. 진짜 예금이라도 해야겠다.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우리 ISA가 달라졌어요입니다. 최근에 ISA가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좀 빨리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지금 제가 감기를 엄청 심하게 알아가지고요. 지금 목소리가 약간 예전 같지 않을 텐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ISA에는 관심 많으신 깻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SA는 왜 좋아요? 일단 세제 혜택을 주니까. 저는 아직 소액 투자자거든요. 세제택은 연금저축도 주잖아요. 그래도 손에 쥐는 게 없으니까. 결국 짧으니까 연금저축 보다가 ISA 보면 그렇게 혜자처럼 보일 수가 없어요. 길어봤자 5년, 최소 3년. 그래서 많은 분들이 ISA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ISA 통계 영상 따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거 기록 갱신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국민 계좌가 되었는데요. ISA의 출발 자체가 원래는 국민 저축 계좌 컨셉이 맞아요. 이게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전 국민이 쓰는 계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런칭이 될 때는 외국에 있던 그런 혜택만큼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축소가 된 거예요. 옛날에 기대했던 거는 요만큼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막상 딱 나왔을 때는 요만큼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기가 진짜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거 2016년도에 좀 작게 나온 거예요, 혜택이. 생각보다 스몰한데 라고 해가지고 흥행이 실패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참 지나가지고 동학개미운동 빵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21년도에 중개형이 드디어 도입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중도 출금 가능해진 게 이때부터예요. 원래 출금이 안 됐어요? 원래 원금 묶였어요. 놀랍죠? 깻님은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거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2단계 개정이 되면서 확 좋아졌다가 드디어 올해 2024년이죠. 이제 이거는 정말 국민 저축계좌가 될 법하겠다 하면서 이때는 혜택이 이제 확대가 딱 되면서 드디어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 드래곤볼 봤어요? 7개 모는 거? 그게 드래곤볼 맞긴 맞죠. 드래곤볼에 보면 거기 셀이라는 악당이 나오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진화하면서 드디어 완전체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정도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혜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ISA가 달라졌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ISA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바뀐 부분만 본다고 해서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ISA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요, ISA에 대한 풀 영상을 보실 수 있고 그 내용 중에 달라진 부분만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달라지는 내용들은요, 1월 17일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때 변화가 있었고 심지어 놀랍게도 바로 2월부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세법 개정안들은요, 1년 중에 보면 한 7월 정도의 안이 나와서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그 다음 연도에 적용이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바로바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시간을 좀 두고 적용되는 것들도 같이 섞여서 이렇게 있게 됐어요. 아무튼 ISA는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것들도 바로바로 이 내용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바뀐 내용 보면요, 동학개미 세금 확 낮춘다. 무조건 좋은 내용이죠, 우리한테는.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사실 큰 뉴스예요. 실제로 자본시장 전체로 본다면 이게 훨씬 큰 뉴스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애매한 게 많았어요. 왜냐면 기존의 금투세에 들어있던 내용들 중에서요, 주식에 세금 매긴다 라는 거, 근데 그거 ISA를 만들면 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ISA가 더 좋아졌네. 근데 금투세에 채권에 대한 이자가 너무 높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막 20조 넘게 막 이렇게 사잖아요. 그렇게 사는 많은 것들이 엄청 높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많이 주시는데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생겨있지도 않은 세금과 그 세금이 진짜 그대로 도입되게 되면 정말 이자 세금 정말 많이 내게 되는 구조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길 기다려보자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계속 저는 답변을 미루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2023년도에 도입된다고 했다가 2025년도로 미뤄졌었죠. 금투세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 너무 미리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투자 자체를 접는 경우는 결과가 아쉬울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요? 네, 왜냐하면 채권 투자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금투세에다가 보면 22% 세금 내는 거기에 채권 이자가 다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2025년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받았으니까 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진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법은요 언제 바뀐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걸로 내 투자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응의 방법이 되겠죠. 제가 그때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채권을 많이 매수하는데 채권 이자에도 20%의 세금을 그대로 매기려나? 진짜 그러려면 정말 또 많은 반대가 생길 텐데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큰 변화였고요. 두 번째 변화는 ISA가 비과세 혜택이 2.5배로 커졌다고 합니다. ISA 혜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게 커졌길래 혜택이 2배 넘게 이렇게 커졌는지 이걸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절세통장 ISA 진화 자본시장의 단비가 될까? ISA 세제 개편 최대 151만 원의 혜택, 서민형 이자 배당률 4%까지 전액 비과세, 되게 솔깃하게 나오죠. 여기 보면 서민형일 때 4%까지 받는다면 전액 이제 비과세 되는 혜택까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략적으로 감이 오죠. 아, 혜택이 정말 커진 것 같군요. 제가 오늘 시뮬레이션을 몇 개 준비했으니까요. 뒤에 보시면서 아, 나는 이번에 ISA가 커지면서 얼마만큼 혜택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이 됐죠? 예, 최근에 바뀌었고 바로 적용되고 세법은 이렇게 항상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을 하기보다 대응하는 것이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바뀌었으니 우리는 어떤 투자의 변화를 줘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함께 해보자고요. 자, ISA의 개종 내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개는 없지만 첫 번째는 입금 한도가 2배 늘어났습니다. 기쁘죠? 이거 한도 약간 애매했잖아요. 깻님한테도. 자, 1년 동안 입금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연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던 입금 한도가 이제 연 4천만 원까지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자, ISA는 최소가 3년입니다. 그러면 이거 3년이면 원래 6천짜리 계좌 그런 느낌이잖아요. 6천짜리 계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최소 기준으로 볼 때 1억 있죠. 그렇죠. 1.2억 원짜리 계좌가 된 겁니다. 최소로 하더라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는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최대로 보게 되면 원래 1억 원짜리 계좌잖아요. 이제 얼마가 된 거죠? 2억. 2억 원이 된 겁니다. 2억 원짜리 계좌. 자, 누구나 만들 수 있고 5년짜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1년 동안 4천만 원씩 부어가지고 이제 2억까지 한도를 쓸 수 있는 계좌가 된 겁니다. 이 정도야말로 정말 한도가 넉넉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도가 그때 이전에 1억일 때는 깻님처럼 투자 저축률이 높거나 아니면 소득이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바로 한도가 찼었잖아요. 한 달 167만 원 꼴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연 4천만 원, 최대 2억까지 이렇게 한도를 확 늘리게 된다면 이제 웬만한 진짜 자산가들, 초고액 연봉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넉넉한 한도가 됐겠죠. 요거는 정말 좋은 변화인 거고요. 자, 이제 한도 걱정은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도 걱정 끝. 그럼 여기서 이제 투자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네. 컨텐츠 많이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최근에 콘텐츠 많이 뽑았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일단 ISA 2024년 버전으로 영상 하나를 새로 파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요.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것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저에게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자, 아무튼 한도 걱정 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비과세를 더 많이 해줍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혜택이 2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는 넣는 돈이 2배인 거잖아요. 한도가 작아서 못 넣는 사람들 밖에는 느끼지 못했던 부족함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과세 혜택을 더 크게 준다는 말은 투자금이 기존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늘었냐면요. 자, 일반형, 우리가 ISA를 보통 일반형으로 많이 트게 되겠죠. 이게 이제 비과세 500만 원을 해주고요. 넘는 부분 9.9%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일반형은 이렇고요. 서민형은 원래 비과세를 400 해줬잖아요. 400 해주고 나머지 9.9였는데 이게 비과세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박이다. 좀 통크다는 느낌이 확 들죠.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넘는 거 9.9%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아, 이래서 2.5배 혜택이라 했구나. 네, 요거 자체가 서민형일 때 2.5배 혜택이 커졌습니다. 자, 서민형의 기준은요, 우리가 근로소득자일 때는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사업자이신 경우에는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고하실 때 이 금액을 보시면 되고, 근로자이실 경우에는 총급여라는 것은 사실상 내 연봉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내 연봉에다가 성과급 더한 거에서 내 식대 같은 비과세 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개인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당이 되실 경우에는 서민형으로 트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1,000만 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통 커진 거죠. 투자 열심히 해야겠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ISA 계산에서 국내 주식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젠가 금투세가 생겨도 ISA는 포함을 안 시켜주는 것 때문에 ISA의 한도를 주식으로 많이 소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ISA에서 국내 주식은 궁합이 좋다 안 좋다? 별로 안 좋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했던 이유는 요놈의 금투세 때문이었는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웬만하면 ISA 한도를 국내 주식으로 소비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 또 국내 주식으로 우리가 차익을 보는 것들은 여기 있는 비과세 한도에 원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입금 한도를 우리가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배당을 많이 주는 국내 배당 주식들을 담을 때는 혜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과세 혜택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은 이 혜택을 볼 것은 여전히 그런 거죠. 예금하거나 RP하거나 국내 채권하거나 해외 주식에 투자가 되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하거나 국내 주식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친구를 하거나 아리랑 고배당주처럼 국내 고배당주들을 묶어 놓은 그런 ETF들 하거나 여전히 국내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는 이제 여기서 유효해지는 겁니다. 한도 넉넉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국내 주식은 다시 위탁계좌에서 열심히 하고 그 나머지를 모두 ISA에서 하신다면 한도는 정말 푸짐하게 되는 거죠. ISA의 세 번째 변화는요, 국내형 ISA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요거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국내잖아요. 원래 국내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ISA는 국내 자산들만 매수가 되잖아요. 근데 국내형 ISA가 탄생했다. 뭔가 이상하죠. 이거 약간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랄까, 한국형 떡볶이 출시. 오, 뭔가 대단하게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떡볶이 한국 거잖아. 한국형 김치 출시, 제주도 여행 국내 버전 출시, 뭔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뭔지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는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이제 우리 영상 많이 보신 분들 바로 알죠. 이자와 배당으로 1년에 2천만 원 이상 받아가는 그런 배당 부자들을 따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죠. 자, 이분들은요 ISA 가입이 원래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국내형 ISA는 개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국내형 ISA는 이름이 이렇게 생겼을 뿐, 헷갈리게 생겼을 뿐, 이게 뭔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일단 국내 주식이랑 국내 펀드만 됩니다. 즉 ISA 안에서는 다 되잖아요. 예금도 되고. 근데 이거 안 돼요. 이제 채권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의 성격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걸 가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15.4% 과세를 하게 해줍니다. 14 아니었어요? 그게 14가 15.4인 거예요. 봐봐요. 14% 아. 세금을 매기게 되면 우리는 1.4%라는 지방소득세를 붙이게 돼 있으니까 15.4라고 부르지만 대부분의 문서에는 14라고 나온다 했잖아요. 너무 좋은 지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된 거죠. 자, 15.4만 내게 해줍니다. 약간 혜택인가 싶죠. 비과세 없어요. 비과세는 없습니다. 그럼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부자들의 마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부자들은 15.4 내게 해준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세율이 높구나. 그쵸. 아, 맞네. 자, 이거는 분리과세잖아요. 15.4가 원래 우리가 내는 것들이지만 부자들한테는 일반인들처럼 15.4만 분리과세 내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50% 훌쩍 넘어가거든요. 넘치는 사람들은 확 넘잖아요, 보통. 50% 훌쩍 넘어가니까 시중에 보이는 모든 게 남의 떡인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는 국내 ETF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배당소득세 과세되는 거 엄청 많은데 그런 거 전부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는 것처럼 15.4만 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금 유입용인 거죠? 네.
금투세도 없어졌으니 위탁계좌에서 국내 주식 예전에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TF 통해 가지고 해외 투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투하지 말고 직투로 하게 되면 사실 돈이 바다를 건너간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TF 사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하셔라 그런 의도가 녹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자들이 직투를 많이 했던 이유는 당연히 22%라는 양도소득세 때문이잖아요. 그것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소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매력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걸로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도 포함하기 위한 그런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네. 22%보다 작으니까.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자, 일반으로 하면 50%인데 이제 직투를 하게 되면 22%인데 이제 여기서 하면 15.4다라고 좀 내려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외로 가거나 그런 경우가 점점 유리해지는 게 오히려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좀 거꾸로 된 거였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되돌아오게 되면서 국내 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저는 언젠가 코스피 계단 점프 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앞당기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저도 그걸 알리기 위해서 맨날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거고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코스피가 3, 4천 많게는 4, 5천 당연히 가했어야 되는 지수거든요. 디스카운트 너무 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약간 좀 호명명하죠. 코스피가 4, 5천? 근데 그런 이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가 나이 들어 있을 때는 4, 5천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바뀌었습니다. 되게 바뀐 건 얼마 안 되죠. 근데 혜택이 꽤 큰 것 같아요. 항목이 많지는 않은데 큼직큼직하게 바뀌었어요. 자, 넣을 수 있는 돈 2배.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 서민형 전부 2.5배. 거기다가 이제 부자도 약간 현금 부자, ISA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만큼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좀 더 와닿겠죠, 현실적으로. 먼저 맨 처음에 보여드리는 거는요, 3년 투자했을 때 4% 수익을 봤을 때입니다. 요거는요, 참고로 이번에 공식적으로 나온 가이드입니다. 이거를 3년만 할 사람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는 좀 낮지 않나? 그렇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예금? ISA 다 예금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채널의 구독자들만 보고 제 컨텐츠만 보다 보면 다들 ISA 만들어가지고 주식하거나 ETF 포트 짜서 할 것 같잖아요. 대부분 예금이 있어요. 놀랍죠? 그냥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여기서 쓴다고요? 네. 아깝다. 그렇죠. 참 뭐랄까 놀라워요. 전체 통계로 보면 항상 압도적으로 예적금이 높습니다. 항상 미미한 투자 자산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을 기본으로 잡은 거겠죠. 3년에 4%를 얻었을 때 일반 계좌에서 3년 동안 4천을 꽉 채워서 넣었을 때 1.2억 원이 들어가게 되죠. 3년 동안 4%를 벌게 되면 총 986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세 수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식 같은 거 사고 팔면 비과세니까 그런 거 빼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과세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986만 원 중에서 비과세는 안 해주겠죠. 일반 계좌니까. 그러면 과세 대상 수익이 그대로 986만 원입니다. 여기에 15.4%라는 배당 소득세 또는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될 거고 요거는 15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은 152만 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똑같은 거를요 ISA 일반형에서 하게 되면 똑같이 1.2억 원을 넣어가지고 986만 원을 똑같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과세 500만 원을 그냥 빼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486만 원만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될 거고 심지어 여기다가 15.4라는 배당 소득세가 아닌 9.9% 분리과세를 매겨줍니다. 그러면 세금은 48만 원이 나옵니다. 바로 아끼게 되는 세금이 104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일반형만 해도 세금을 1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에 함정이 있어요. 실제로 더 큽니다, 혜택이. 왜냐? 일반 계좌에서 우리가 986만 원을 3년 동안 4%를 번다고 가정하게 되면 벌 때마다 이거를 다 미리 떼가 버리잖아요. 수익 받을 때마다 그냥 다 뗀 채로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ISA는 3년 동안 투자를 다 한 다음에 만기 때 해지할 때 한꺼번에 계산해서 하잖아요. 과세이요? 네, 이 104만 원이라는 세금을 안 뗀 채로요 3년 동안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조건 이것보다는 큰 거죠. 더 큰 겁니다. 과소평가됐다. 이것까지는 시뮬레이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나온 것 같아요. 공식적인 표가. 자, 요만큼 우리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혜택을 일반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형이 많으실 테니까. 자, 똑같은 거를 서민형으로 하게 된다면 3년 동안에 4% 4천만 원 꽉꽉 채워서 1.2억 원을 넣게 되면 986만 원을 벌게 되고 이제 1,000만 원을 비과세 통쳐주니까 세금 없습니다.
152만 원이라는 세금이 그대로 굳게 됩니다. 야, 세금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 표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요. 3년 잡고 4%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투자를 했을 때는 세금이 0원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저런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요렇게 했을 때는 세금이 0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무조건 해야죠. 진짜 예금이라도 해야겠다. 그렇죠. 진짜 주식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것들을 하더라도 여기서 하면 1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고 ISA라는 게 허들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3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투자를 해가지고 1년 해가지고 찾아 쓰지는 않잖아요. 계속 불릴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요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ISA 통계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번에 개정 이후로 얼만큼 늘어난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한번 개정되고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완전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아마 연금저축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계좌 수로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시뮬레이션을 제가 직접 돌려봤습니다. 방금 나온 거는 어찌 보면 세금이 0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3년 4%라는 이 그림을 보여준 거잖아요. 저도 3년마다 끊는 것은 항상 동의하거든요. 근데 5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투자금을 좀 많이 넣는다는 가정, 그리고 5%는 없겠죠. 우리 하는 거 뭐 5% 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5% 이상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5년 동안 5%를 우리가 벌게 되면 과연 세금을 얼만큼 절약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일반 계좌에서 하면 2억 원을 원금으로 넣게 되고 버는 돈이 2,748만 원입니다. 자, 세금 혜택 없는 계좌에서는 2,748만 원이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고 15.4를 때리게 되면 423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크긴 크다. 웬만한 대학교 등록금 아닌가 이 정도면? 그죠? 423만 원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이거는 M3 맥북 프로 사양 올린 가격이다. 제가 항상 장바구니 넣어놓고 안 사고 있는 거 있거든요. 또 사게요? 안 산다 했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담아두고 깡통으로 삽니다. 자, 장바구니는 담으라고 있는 거지 결제하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 ISA 일반형에서 똑같은 5년에 5%짜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4천만 원씩 꽉꽉 채워가지고 2억 원을 넣고 2,748만 원을 벌었을 때 여기서 500만 원을 쿨하게 빼줍니다. 세금 안 매겨요. 그러면 남아있는 2,248만 원에 대해서 15.4가 아닌 9.9만 매기게 되면 222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 2,748만 원을 벌고 세금은 222만 원. 뭔가 이거는 부담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들죠. 우리가 절약한 세금은 201만 원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큰 혜택인 ISA 서민형입니다. 참 이런 거 하다 보면 서민형은 지금 약간 어떤 인지장애가 생기느냐면 연봉이 5천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1년에 4천씩 넣는 서민형. 미리 모아둔 돈을 1년씩 쪼개서 넣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하긴 하는 거죠. 그래서 풀로 혜택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초년생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같은 이런 어찌 보면 세제 혜택 계좌들이 당시에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ISA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보면 엄청 좋은 혜택인데 투자금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저는 진짜 아무런 목돈 없이 막 시작을 했었으니까 한도 넉넉하게 여기 300만 원, 여기 막 100만 원씩 넣어진다 그러는데 10만 원, 막 20만 원씩 넣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투덜투덜 됐었어요, 혼자. 한도 이렇게 넉넉하게 준다는 게 통 큰 것 같은데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자, 아무튼 2억 원을 ISA 서민형에서 하게 되면 2,748만 원 중에 쿨하게 1,000만 원 빼주고요. 1,748만 원만 남긴 후에 여기다가 세금을 9.9%만 매기게 되면 세상에 17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정말 쿨합니다. 그러면 절약한 세금은 250만 원이 됩니다. ISA 서민형의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올려봤습니다. 자산 배분을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5년에 7%, 자산 배분을 했다면 연 7%의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연 수익률이 기대할 수 있는 게 10%가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주식 자산의 비중이 많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ISA에서 주식 차익이 그만큼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거는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생길 것 같은 5년에 7%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2억을 꽉 채워가지고 2억이면 원금만 해도 사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수익을 7%를 보게 되면 3,181만 원이라는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배당만 2억 원어치 샀다는 게 진짜 넘사벽 같은데. 배당만 샀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 ETF를 산 거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만 안 하고 나머지 자산 배분으로만 공격적으로 세팅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미국 주식 비중 엄청 높게 가진 사람 많잖아요. 생각보다 ISA가 그런 분들에게 너무 좋은 계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2억 원에다 7% 계산하면 1,400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3,181만 원이 되는 것은 이게 5년 동안 복리로 불어나는 그 효과가 그만큼 또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와, 복리가 그만큼 세고 세금을 안 내고 5년 동안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얼만큼 큰 파워를 보여주는지 우리가 새삼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181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되면 비과세는 없죠. 3,181만 원 그대로 15.4를 내게 되면 세금이 500만 원입니다. 세금만 500, 엄청나죠.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한다면 2억을 투자해서 3천을 벌면 500의 세금이 나가는 이런 그림의 세금의 양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ISA 돌아오면 어떻게 작아지는지 한번 봅시다. ISA 일반형에서 하면요, 2억 원을 넣어서 3,181만 원을 벌면 500만 원을 빼주고 2,681만 원에다가 세금을 9.9%만 매기게 되면 265만 원만 내면 됩니다. 234만 원의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 절반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ISA 서민형으로 왔습니다. 최대 혜택이 되겠죠. 서민형을 터가지고 2억 원을 넣어서 3,181만 원을 수익을 보게 되면 일단 1,000만 원 빼주고요. 2,181만 원에다가 9.9% 과세를 하게 되면 216만 원만 내게 되고 283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거의 내가 낼 세금보다 절약된 세금이 더 커요. 그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진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요, 국내 주식이 아닌 투자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거의 없잖아요. 연금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연금은 길다는 그 허들을 많은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데 재산을 형성해야 되는 게 ISA이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아끼고 아껴서 안정적인 투자까지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채권이나 예금 같은 거 그런 것까지 섞어가지고 진짜 내 삶의 가장 주축이 되는 그 목돈을 모으겠다는 전략을 실행을 했을 때는 ISA가 거의 짱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거 말고 어디서 해서 이런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겠어요? 국내 주식을 한다는 건 다른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이로써 ISA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파워가 정말 많이 배가 되는 그런 계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는 투자는 싫어, 나는 예적금만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주식해라는 얘기는 보통 안 통하잖아요. 야, 예금 할 거면 여기서 해봐. 근데 ISA는 예금이 없을 테니까 그냥 채권 사면 되겠죠. 거의 뭐 예금과 비슷한 그런 것들 얘기해 주면서 야, 그 여기서 해봐. 야, 투자잖아, 투자는 맞는데 채권형 투자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야. 확정금리이고 원금을 보장하는 주체가 있어. 그런 투자를 해봐. IS를 터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세제혜택도 있고 네가 하고 있는 예적금보다 세제혜택까지 더해지게 되면 실효세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만큼 커지게 된단다 하면 많이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지금 알려줘야 될 사람 한 명 있거든요. 바로 알려줘야겠다. 그동안 실패했던 친구? 아니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누군데요? 사촌 동생. 파킹 통장을 알아본다길래 아니 증권사를 열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오. 파킹 통장도 보통 금리 비슷비슷하죠. 그 비슷비슷한 거를 확 달라지게 하는 방법은요, 세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걔는 어차피 아직 투자의 단계는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발행보험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IP 같은 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딱 느꼈어요. 파킹 통장의 경쟁이 없어지겠구나. 한도가 또 4천이 되면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자, 이런 장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내보겠습니다. 1. ISA 혜택이 배로 늘었으니 많이 하자. 2.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 하자. 3. 일반형은 201만 원에서 234만 원만큼 절세가 되고 4. 서민형으로 하면 250만 원에서 283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앞에는 5%, 뒤에 거는 7%입니다. 5%, 7%만 가정했어요. 실제로 이래저래 하다 보면 미국 ETF 많이 하다 보면 이것도 10% 넘어가는 사람들 되게 많겠죠.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아마 절세 혜택은 훨씬 커질 겁니다. 근데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데 제가 왜 올라가요? 미국 주식은 다 과세잖아요. 아. 15.4 과세잖아요. 그거를 ISA 안에서 해가지고 투자해서 수익 많이 나면 이거 쑥 커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여전히 국내 주식만 하는 사람들에게 ISA는 그닥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하는 사람이 ISA를 했던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하시던 대로 위탁계좌로 돌아가서 ISA에 관심 안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당주, 채권, RP, 발행원, 슈드 같은 ETF 그 외에 대부분의 투자는 이제 3년이라는 기간만 채울 수만 있다면 사실 투자하려면 투자금은 3년은 묵힐 각오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대부분의 투자는 ISA에서 넉넉한 한도에서 많이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다. 좋죠? 저 지금 이제 3년 차라서 3년 끝나면 해지하려고요.
바로 끊고 다시 해야겠다. 왜냐면 채권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IS에서. 네. 그래가지고 채권을 여전히 위탁해서 사고 있었거든요. 걔도 옮겨야겠어요. 채권 장기채는 아니죠? 아 회사채. 아, 그러면 딱 좋죠. 장기채는 안 사요. 배운 게 있는데. 역시 저는 ISA를 언제 만들었다 없었냐면요. 저는 ISA 제일 처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엄청 안 좋게 도입이 되었을 때 돈이 묶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3년도 아니었어요. 무조건 운영했어요. 5년 동안 무조건 묶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때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맥쿼리 인프라만 담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들이 많이 없었고 뭐 채권이 되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 ETF 같은 것도 아무도 안 했어요. 저금리였잖아요.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만 주구장창 계속 담고 그거를 5년이 되는 시점에 드디어 해지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2021년도에 증권사 가가지고 창구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부은 돈, 그동안 내가 번 돈, 내야 될 세금, 아낀 세금 딱 나오거든요. 그때 혜택을 딱 보면서 우와 정책 대박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후로 이제 또 새로운 거 중개형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죠. 혜택이 더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진짜 전 국민 1인 1 ISA 계좌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고 ISA에 대한 풀 영상, 개념 영상을 2024년 버전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 마지막에 할 말씀 다 했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네. 박보미 TV 박고미 TV